셀트리온 2024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9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92.3%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합병 결과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5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2.18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연속해서 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에 관한 뉴스로 셀트리온 미시장 휩쓰는 피하 주사제 치료, 셀트리온 오저클럭 기대감. 박준영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3월 2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셀트리온 기업이 매출이 3조 5,573억 원을 기록했고, 또 미국 시장에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 주사 SC 제형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짐팩트라를 미국 전역에 출시하여서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돌입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3대 처방약 급여관리 업체 PBM에 운영하는 6개의 모든 공사보험 영역의 제품 등재를 마쳐 매출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기술연구소에서 실험하는 여직원, 이쁜 여직원을 모델로 찍었겠죠. 네. 먼저 원가백의 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7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98% 크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거꾸로 34.5%를 감소시켰습니다. 매출 원가가 99%더 높게 증가해서 어쨌든 그 결과는 매출 총액이 1조 8천억 원에 돼서 96.9%가 증가했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113.4%가 증가했고, 그 결과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대로서 89.7%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2.6%로 거꾸로 1.4%가 하락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이니까 거의 2023년 말에니까 셀트리온 합병, 헬스케어하고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헬스케어는 개발, 생산한 제품의 해외 유통 및 판매는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담당하였었는데, 제가 옛날이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일개 영업부서를, 수출부서를 자회사로 독립해서 하는 것은 그건 불합리하다. 그렇게 좀 저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 2023년 말에 그 수출부 성격을 다시 셀트리온에 다시 흡수를 한 거죠. 왜 흡수를 했겠느냐 하는 거를 좀 가름을 해보면은 2023년에 매출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합병을 해서 다시 올려놓은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2,343억 원. 그런데 이게 매출 재료비가 굴곡이 심해요. 매출이 2023년도에 1조 8천억으로 내려갔을 때 거꾸로 2배 이상 매출 재료비가 상승했었습니다. 자, 이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굴곡이 원재료 가격이 심한가? 근데 거꾸로 3조 7천억을 했는데 어떻게 매출 재료비가 2,343억 원뿐이 안 되냐? 이런 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쨌든 그 64.3%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 갭이 162.3%나 됩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아주 하락했는데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르픈율이 28.7% 증가했고요. 운영경비는 52.8%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2.07로서 2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스르픈 영업이익은 1조 7,999억 원으로 1,392.3%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5,889억 원이나 더 많은 이익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영업 부분을 헬스케어 자회사로 분사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다. 질문, 매출 재료비가 어떻게 급격히 하락했을까? 한번 추적을 해보죠. 먼저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 계정은 없어졌어요. 제품이 6,950억이나 크게 내려갔습니다. 2022년도에 2,300억 하던 재고가 2023년 말에 1조 8천억이나 크게 늘었는데, 이게 헬스케어가 그동안에 반제품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거가 다시 합병이 되면서 반제품이 제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가 2024년 말에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생산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재고 팔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제공품은 그냥 평년작인데 제공품도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23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WCAI가 6,71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공 비율이 높아가지고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5,800억이나 더 이익이 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해보면 재고자산의 변동이 매우 큰 금액입니다. 6,219억 원입니다. 플러스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비는 2천억 원대뿐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계속 원재료비가 증가했는데, 이 재고자산의 이 감소 때문에 재료비는 8,232억 원이나 크게 증가한 걸로 되어 있고, 무려 492.8%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52.8% 증가했고요. 운영경비 1조 6,750억에서 판매관리비 5,968억 원을 뺀 1조 781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상 32.1%가 증가했고, 가공비율이 56.4%로 대폭 뛰었죠. 그런데 이 가공비율의 굴곡이 심한 것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23년 말 합병에 의해 가지고 가공 비율이 내려간 거로 이렇게 보이긴 해요. 어쨌든 이 전년도에 비해서 생산 재료 비율이 56.4%나 크게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하는데, 이런 큰 증감폭이 특별 원인이다. 그게 합병 원인이 근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생산은 예년과 같이 진행했어도 매출 증가는 제품 재고에서 주로 팔았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감액과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을 비교해 보면은, 일본은 기말에서 기초를 뺐기 때문에 감소하게 나타나고요. 비성분은 기초에서 기말을 빼기 때문에 플러스로 나타납니다. 그 갭이 497억 원이 됩니다. 2023년도는 무려 1조 6천억이나 차는데, 그게 사업결합 합병 재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하면은 990억 차이가 있고, 2024년도는 497억 원 차가 있고, 2022년도에는 1531억 원이나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갭2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추적할 어떠한 단서도 이 셀트리온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1단계가 안 맞으면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사업 결합 요거를 감안하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차이가 나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도 좀 맞아야 되는데 이걸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5,385억 원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6,150억 원이 줄었어요. 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765억 원의 재고가 어디로 날라갔는데 이걸 어디다 팔아먹었냐고 물어보니까 팔아먹은 게 아니고 437억 원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327억 원의 재고가 어디로 없어졌다. 이것이 또 3년 연속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회사가 맞히는 기업이 많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 재고자산 관리에 문제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뭐 제대로 정리가 안 되네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3,36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합병에 의해서 50.5%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가 372명이 증가했는데 이게 합병에 의한 증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은 헬스케어 쪽이 고임금이었는지 1억 1,600만 원으로 임금이 크게 인상 효과로 나타내게 산출이 됩니다. 영업비가 46% 증가했고요. 지급 수수료가 100.9%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5회전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슬로펀율은 28.7%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가 상승하면은 투명하게 가정은 합니다. 일단 기호의 생산성 크게 상승했고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합병을 통해 과잉 재고가 확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상승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를 입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은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한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이 상승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매입 가격 얘기하는 게 없어요. 단지 원재료 매입 실적이 있는데 매입 실적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총 매입액이 4,1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재료 사용액이 2천억이었거든요. 비성분에 나온 게. 그러면 그 차의 갭은 매입한 것보다 사용액은 적었으면 원재료 재고가 2,127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재고자산 명세에 보면은 원재료 증가액은 425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죠. 그러면은 1,700억의 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라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 재고자산이 불투명하게 됩니다. 제품 가격 추이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더욱더 투명성 입증이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조견표로 만들어 본 건데요. 한마디로 비공개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고 판매 가격 상승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매출 실적을 감안해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합병이라는 특별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은
운영경비 10% 오른다고 보고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었습니다만은 이건 특별한 거니까 25%만 또 이익을 전년도보다 더 내보자 했을 때 매출은 한 4조 3,683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거에 비례해서 한 매출 재료비가 18% 상승한다면은 유사한 금액으로 계획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한테 약속한 게 4조 3천억을 하겠다. 그러면은 2조 1,810억 원의 이익이 나게 돼 있는데 전년도 재고 회전율이 1.5회전이니까 합병한 이후의 회전율이니까 요걸 0.1회전만 더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이 4조 6,915억 원까지 늘면은 영업이익은 무려 2조 거의 5천억 원대나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측도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데 재고 감소할 때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죠. 원가액의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1조 7,482억 원을 벌었습니다.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0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번 돈은 5,285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잉여현금으로 채권자 잉여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633억 원인데 차입을 더했다는 얘기고요. 8.7% 레버리지율이 올랐습니다. 주주 잉여현금 흐름이 4,713억 원인데 ROE 비율로는 2.4%, 전년도에 크게 그 차이가 나는 것은 합병에 의해서 자본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변 변동포에 확인한 보면은 4,712억 원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현금 배당, 주식 선택권 행사, 주식 선택권 인식 등, 그 다음에 자기 주식 매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18만 6,700원으로 6,400원 상승했어요. 그리고 그 PBR은 218%가 되겠습니다. 2.18. 그 다음에 그 5% 이상 주주는 셀트리온 헬스 홀딩스가 22.96%, 영공공단이 6.79%, 그 다음에 외국인이 22.76%인데 JP모간, UBS가 눈에 띕니다. 이상 셀트리온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셀트리온의 회계 투명성이 증명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좀 더 어느 회사가 또 좀 회계가 투명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